고등 수학상 얘기 하려고 이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일단 꼭 방학 특강이 뿐만 아니라 이제 곧 고등 수학을 들어가려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각자 준비된 상태도 다르고 각자 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각자 학원에서 강조하는 방법 그런 게 다 다를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땐 고등 수학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네, 잠깐만요. 네, 하려고 오늘 시간 마련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궁금증 어머니들과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좀 더 풀어나가는 부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수업 진행합니다라는 부분은 뭐 진철 쌤이 또 방학 때 이제 특강도 준비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실 거고 그렇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고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일단 혹시 시간 되시면 채팅에다가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네 뭐라고라도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넘어갈까요? 시작할까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글자씩으로 뜨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한 줄씩 뜨는 걸로. 아, 네. 네,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거니까요. 네, 시작을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겨울방학 때 진행하는 이제 수상 특강을 기준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들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등 과정을 얼마나 했나요?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나요? 네, 요거는 이제 방학 특강에 한번 대한 준비 과정을 쭉 말씀드린 읽고 거고. 하나씩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네, 할게요. 아이가 스스로 풀어볼 만한 난이도인가요? 수업을 들으면서 개념과 노하우가 한 곳에 정리가 되나요? 네, 중고등 연계성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께 배우고 있나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과 정성을 쏟는 선생님이 맞나요? 자, 특강 후 이어질 수 있는 수업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자, 하나씩 일단은 저는 오늘 얘기해서 이 각각각을 하나씩 하나씩 어떤 취지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런 거를 먼저 좀 자세히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이제 얘기를. 자, 중등 과정은 얼마나 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 오늘 가볍게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완전 뭐 정돈돼서 이렇게 딱 설명하듯이 딱 그 필요한 얘기만 전달하고 어머니 듣는 것보다는 저희 있었던 경험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는 중등 과정. 네. 중등 과정 얼마나 해야 고등 수학 할 수 있나요? 네. 고서윤 쌤. 왜냐면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낯선 분은 누구신가 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 뭐 보셨을 수 있을 건데 네. 중등 과정 얼마 정도 한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죠? 일반적으로. 너무 훅 들어갔어요? 네. 근데 중등 과정을 여러 번 하는 게 뭐 물론 좋은데 사람마다 여러 번이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 번 한 것도 일단은 중요하지만 친구가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이걸 누군가한테 풀어내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뭐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했어요, 응용했어요, 뭐 심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어떤 레벨로 크게 한 세 레벨 정도로 하죠. 이제 기본 보고 심화란 이름을 붙이기엔 좀 부족한 난이도라고 할 때 응용 정도 했다라고도 얘기하고 뭔가 약간 좀 제대로 봤다, 더 봤다 하면 심화까지 봤다라는 그런 얘기들로 하지만 무엇을 봤다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그걸 그 커리에 한 번에 커리에 놓여졌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제 이해를 거기서 했고 얼마만큼 자기 걸 만들었느냐. 근데 이제 상당수 아이들이 정말 최악의 경우는 그냥 그 공간에 놓여 있고 자기 게 많이 안 된 아이들도 있는데 상당수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 공부하면서 이해는 다 했는데 자기 걸로 충분히 만들지 못한 아이들이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이해는 딱 됐는데 선생님 설명도 다 이해되고 웬만한 거 다 이해됐지만 자기 손으로 풀려고 하면 그게 참 잘 안 되고
선생님한테 다 도움 받아야지 풀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손으로 정말 중등의 상당수 문제들을 자기 손으로 많이 풀어낼 수 있는가 그 정도 혹시 더 생각나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놓여진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치동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주 그냥 탁월한 것 같아요. 누군가 풀어준 수업을 통해서 아, 저거 맞아.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좀 비대칭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하지만 실제로 아이가 그 수학적인 사고 능력에 비해서는 습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 자기 주도적인 부분은 좀 같이 발전을 한 학생이 사실 아주 많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 수업을 하는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똘똘합니다. 똘똘해요. 너무 잘해. 근데 그 친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케이스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등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수업을 하는 강사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중등 과정을 심화까지 했다라고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셨을 때 막상 그 친구를 만나보면 완성도가 높지 않은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중등 과정 본인이 스스로 얼마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느냐 사실 그 능력을 저는 이 질문에 담은 겁니다. 근데 가끔 그래도 이제 중등 과정을 다 끝내기라도 한 다음에 이것을 논하는 친구들이면 다행인데 아닌 경우들도 꽤 있어요. 뭐냐면 3학년 거 대신 3-1 대신에 고등 수학을 하면 3-1은 다 커버가 된다더라. 실제 그런 상담을 하고 그렇게 이끄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맞는 말, 고등 수학이 되면 당연히 3-1은 된 거고 됐겠죠. 그게 안 되고서야 고등 수학이 3-1 전체를 이렇게 포함을 다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중등의 3-1을 충분히 다 익히고 그것을 기반으로 고등 걸 배워도 충분히 어렵고 새로운 내용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어,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렇게 놓이지 않고서 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게 그냥 뭐 믿고 맡겨야지보다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계속 점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정말 이 커리가 아이한테 도움되는가? 아이가 정말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었는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제가 객관적인 지표를 딱 그냥 개인적으로 설정하자면 고등 수학 상 공부하기 위해서 최소 3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학습은 네,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말씀하신 그 순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고등 수학 배우면서 수학 3-1 불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경우들 중에서는 뭐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그거 그냥 고등 수학 하면 된대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얘기하는 어머니는 3-1 따로 했어 지금. 근데 무슨 고등 수학을 하고 싶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꼬시는 그런 경우들이 인원이 모자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들을 네 꽤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뭐 있었습니다. 이해한 능력이 많이 다를 겁니다. 네. 비교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해서 일단 3-1까지는 공부를 하고 네 아이고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네. 킬 수 없게끔 제가 좀 설정 좀 해놔볼게요. 이거 마우스가 이렇게 안 보이지? 네, 다음 주제 얘기하고 계시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 과제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가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된 방학 특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수학상 수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3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게 되고요. 거의 계획된 커리에 따르면 강의 계획표상에 한 파트에 대한 한 단원에 대한 내용을 한 수업 중에 이제 다룬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다음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그 단원에 대한 충분한 문제들을 풀고 과제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방학 특강의 경우에는 뭐 월수금 수업이기 때문에 텀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오전에 수업을 한 단원을 들었어요. 그러면 수요일 오전에는 다음 단원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
그 한 단원에 대한 과제를 충분히 할 수 없다면 네, 다른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네, 시간 확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성취도가 높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충분히 아이가 3시간의 수업을 들었다면 저는 1.5배를 권하고 싶어요. 네, 4시간 반 이상의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수업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네, 개인적인 그래서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가끔 어머니들이 이제 그냥 주어진 학원에 그 시간 동안만 다니면은 그것이 해결된다, 채워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이제 뭐 이런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냥 이번엔 수업만 듣게끔 이번에 그냥 한 번만 들어보기만 하고 그래서 뭐 과제도 우리 아이는 과제도 이번에 못 해갑니다. 막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그리고 또 과제를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누가 챙겨주기 뭐해서 이제 과제를 하는 학원을 또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과제를 그 과제하는 학원 가서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풀면 뭐 다행인데 상당수를 도움받아서 그냥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러면 결국은 학원과 그 집에서 각각 자기가 스스로 푼 학습비 되게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본 건 있지만 그 학생 자체가 굉장히 약간 뭐 약간 수동적이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해져요. 그래서 방학 특강이든 학원 수업이든 어느 수업이든 똑같습니다. 약간 과제를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으면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줘야 된다. 지금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수상화 과정에 있어서 교재가 학원마다 차이가 있고 뭐 실력 정석, 기본 정석 이런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는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할까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일단 이게 다음 거랑 정확히 연결되는 네, 세 번째 질문이 네, 난이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 처음 진행하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저는 그 준비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이 강의하고 싶은 그 스타일대로 교재를 편집하신 자체 교재 아니면 어떤 특정 학원의 교재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 만약에 준비를 하는 아이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시중 교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서도 최고의 교재잖아요. 정석, 수학의 정석, 그죠? 가장 많이 팔리는 고등 교재 아니겠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처음 문득 뭐 이런 얘기를 던져보고 싶고 궁금한데 너무 즉흥적인데 뭐 제가 이제 좀 파악하는 거로는 그러니까 정석이 뭐 이거는 이제 해를 거듭하면 저는 이거 성경책 이기겠는데 싶을 정도로 모든 학생이 그 전체 과정을 진짜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고 모든 학생이 그걸 다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많이들 사고 공부하고 개정될 때마다 책 또 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사실 공부하는 그 난이도 그 기본 메인 교재들이 좀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할 것 같거든요. 뭐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치동 쪽은 워낙 기본적으로 이제 정석 쪽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요즘 뭐 조금 쉬운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메인 교재로 하기도 하는데 혹시 뭐 주변 얘기나 아니면 혹시 경험에서 다른 지역이나 뭐 혹시는 좀 분위기나 그런 걸 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약간 정석을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은 딴 데는 좀 정석은 많이 어려워서 좀 안 쓰고 딴 걸 쓴다든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개념서로는 네. 진짜 왜 출판사들마다 예를 들면 뭐 풍산자 교재가 있어요. 그럼 풍산자 개념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유형서가 있고 또 다른 교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서가 있고 유형서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 개념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개념서들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정석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교재로 시작하는 거를 많이들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따라가기 아무래도 힘들죠. 애들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처음엔 그리고 이게 교재 자체 후반에 편성되어 있는 연습 문제라는 것도 예제 유제와의 난이도가 살짝은 좀 괴리감이 있어서 개념 원리 그 문제집 개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요 얘기 이거 전 재밌는 얘기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한 적 있는데 정석이었어요, 개념 원리였어요. 저요? 네, 저는 정석이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네. 무조건 거의 에이스였거든요.
저희 그 나이 또래에서는. 네네네. 네, 그래서 항상 정석은 저희 한자가 엄청 많지 않았나요? 한자 뭐 조금씩 있었나? 네, 하이레벨하고 정석이나 이런 교재들은 우편 갖고 다니는 스태프였어요. 그건 아닌데 한자가 너무 많아서 네. 아마 완- 전 정석이었습니다. 저 때는 하여간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 그 두 건 문제집인데 이렇게 해서 딱 그 어떤 느낌이냐면 너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거의 정석할래, 개념 원리 개념 원리 할래. 할래. 근데 이제 전 정석이 문제를 풀 공간도 너무 없어. 너무 빼곡해서 그때 이제 개념 원리를 택해서 했었는데 전 그때 그렇게 풀었었던 것 같아요. 책에다가는 아무 글씨 안 쓰고 연습장에만 계속 풀고 해서 답 나오는지 확인하고 일부러 답 가리고 막 이렇게 풀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걸 반복했는데 근데 약간 후회는 되더라고. 뭐냐면 정석만큼 개념이 자세하고 깊이 들어간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 생각도 듭니다. 대치동만큼 그러니까 이게 정석을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잘하는 거다. 보통은 정석은커녕 기본 뭐 다른 지역은 기본 문제집이나 그 유형서, 그러니까 유형 그냥 뭐 개념을 익힌다기보다는 그 쉬운 난이도 연산 문제집 같은 걸로 한번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 뭐 문제집이나 그런 학교 시험 문제도 되게 쉽게 나오는 지역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정말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게 꽤 크고 그게 나중에 또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쪽으로 잠깐 돌아와서 저는 이제 기본 정석이냐 실력 정석이냐 뭐 개념 원리냐 이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그거는 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느냐. 네. 그리고 풀어볼 만한 난이도의 교재를 선택하는 게 네. 네.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정석과 실력 정석을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고등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진짜 실제 학생 때 얘기입니다.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을 사오는 아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기본 정석이 아마 노란색이었을 거고 실력 정석이 약간 초록색 연두색, 라벨 연두색이었는데 실력 정석을 사온 아이들은 뭔지 알아요? 이 색깔이 이뻐서 이거를 잡고 온 거예요. 이해돼요? 나는 초록 색깔로 나고 사와야지. 실제 그런 경우 없어요, 친구들. 그래서 그냥 뭔가 표지만 다른가 보다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실제 이제 가끔 실력 정석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곳들이나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곳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정말 진짜 그 영재 상위권, 정말 상위권이거나 아니면 정석은 처음이긴 한데 또는 이곳에선 처음이긴 한데 다른 곳에서 살짝 기본 정석을 사실은 봤어요나 연산이나 뭐나 그런 걸로 거의 대부분 고등에 준하는 뭐 구몬이든 뭐든 걸로 그런 걸로 상당수를 했었다라는 경우에 한해서 실력 정석이 가능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싶어요. 실력 정석이. 그리고 이제 실력 정석은 대표적으로 실력 정석 연습 문제 그냥 바로 라이브로 쫙쫙 풀어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좀 약간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매끄럽게 나옵니다. 제가 대치동 뭐 이미 뭐 10년 동안 실력 정석을 무슨 센이나 RPM 뭐 A스텝처럼 푸는 애를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그냥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단어인데 이렇게 풀어요. 막 너 진짜 알아? 설명해봐. 그럼 엄청나게 속도로 그 친구 IMO 갔어요. IMO. 제가 이제 경시까지 이렇게 경시 입문까지 가르쳐 주고서 KMO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어머니 IMO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님이 무슨 얘기냐고 그냥 뭐 말만 들어도 뭐 고맙다고 하고 몇 년 후에 인사 오셨죠. 동생 가르치는 것 때문에 진짜 IMO 같다고. 근데 그게 좀 이게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력 정석이나 이 부분은 절대 정말 실력 정석에 갈 수 있게끔 레벨로 가면 모르겠는데 쉽게 먼저 실력 정석으로 잘못 선택하면 정말 계속 헤매게 돼요. 뭐 하나가 이렇게 자기 게 잘 안 되는 느낌. 그렇죠. 이번 그 이제 방학 특강을 기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잠깐만 더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스스로 풀어볼 만한 난이도인가. 어쨌든 저의 수업의 목표는 이제 처음 공부하는 아이들 위한 수학상 1단계 수업이 이제 특강인데 풀어볼 만한 난이도라는 게 어쨌든 이 정석이 저희 메인 교재입니다. 예제 유제들을 풀고 하는. 그러면 아이가
그 개념을 배우고 예제 문제들을 다뤘을 때 과제로 하는 문제의 양 중에 한 50% 이상, 50%에서 저는 한 70% 정도 문제들은 아이 스스로 해결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것보다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한 3분의 2 정도의 문제는 해결을 하고 잘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힌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처음 공부 학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게 적정한 난이도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조금 전에 질문 해주셨던 분이 이제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왠지 이런 거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같이 떴으면 좋겠어요. 티칭처럼 이렇게 별풍선 받은 느낌.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개념 원리가 정석보다 좀 더 쉽죠. 문제들이 좀 더 깔끔하고 그런데 물론 아주 깔끔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이게 문제집처럼 센이나 RPM 정도는 정말 일명 모의고사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편인데 정석 문제 보면은 뭐 자취를 그냥 구하시오. 그리고 불편해. A, B 점이 위치도 안 주고 A, B 두 점에 몇 대 몇 되는 선을 구하래. 그 쓰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뭐 그럼 A, B의 뭐 2대 1 내분점이면 그 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등분하고 막 그걸 말을 만들어내야 하고 막 그런데 정석이 좀 딱딱하고 가장 좀 그런 부분은 꽤 있지만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최종적으로 많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정석으로 공부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정석으로 잘못 들어가면 훨씬 더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수업을 들으면서 개념과 노하우의 한 곳에 정리가 되나요? 네, 이게 어쨌든 저희 그 SM 교재에 대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건 에피소드로 시작하면 돼요. 뭐냐면 참고로 이제 기아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지만 우리는 각각의 어떤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때 열심히 적습니다. 그게 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몸에 습관이 뱄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프린트 뭉치를 줬을 때 자동으로 뒤로 하나씩 넘기는 것과 수업을 시작하면 일단 뭐라도 적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잡혀 있는 상당수 뭐 그런 부분인 건데 다들 열심히 적었는데 보통 그게 이것저것에 나눠서 적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2다시 할 때 여기 적혀 있고 열심히 적고 3다시 할 때 여기 적혀 있고 고등 들어가서도 기본할 때 심화할 때 뭐 또는 이제 기본 정석 실력 정석할 때 각각 따로따로 적혀 있고 근데 이제 각각의 문제 유형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는 없죠. 그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개념이나 어떤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최소한적인 하나의 곳에 좀 요약이 되어 있고 찾아보기 편한 형태, 필기하기도 편한 형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뭐 제 기하 수업의 공식 노트기도 하고 저희 이제 대수 수업에서도 반영이 돼 있죠. 대수 공식 노트 이거 한번 학원 방문하셔도 전체적인 책 구도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사진으로 네. 제가 실어놔서 조금 이따가 보면서 되게 말씀드려도 잘 돼 있습니다. 되게 아이들의 정리가 잘 되어 있도록. 근데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거 다시는 찾아보기 힘든 어머니들도 버리지도 못하고 안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로 계속 간직하게 돼요. 요즘엔 잘 버리시죠. 네. 그래요.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읽어주실래요? 제가요? 네. 읽어주세요. 네, 중고등 연계성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께 배우고 있나요? 혹시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런 거 치려고 저희한테 던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다 들으셨죠? 네. 저입니다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등 수학 상을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3학년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대수를 고등 수학 상을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좀 갈고 닦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 수학 상이라고 해서 그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들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전달될 거야 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펼쳐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수업이 고등 수학 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아이들에게 특히 개념 정리를 할 때도 이게 중등 과정에서는 이랬었고
너희가 앞으로는 적용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형태의 요 비교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이런 친구들이 사실 고등수학 상을 처음 공부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아직 중학교 과정도 거친 게 아니잖아요. 특정 친구들은. 그럼 그 친구들이 너희가 당분간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런 내용들로 전개될 거야라는 얘기를 같이 해주는 것이 네, 바람직한 수업이다라고. 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혹시 주변에서도 그런 경험이 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고등학생 위주로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위주로만 가르쳤던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경력 좋죠. 고등 과정도 잘 수업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가끔 어떤 이제 중등부를 가게 되거나 또는 중3을 좀 내려와서 이제 애들 수업하거나 할 경우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중학교 3학년 기하 문제를 거의 하나도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왜냐하면 고등 쪽 위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중등에 대한 경험도 너무 없고 이걸 어떻게 썼는지 너무 다 까먹었고 저는 이제 기하는 확실하게 너무나도 티가 나는 부분이고 대수는 보통 티가 덜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아이들이 이제 이 대치동은 이 공부하는 아이, 정석 정도를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럼 이 배웠던 것을 잘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등에서 배웠던 건 이런 거고 그것을 고등에서 변환되는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는 학습이어야지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뭐 저희한테 수능까지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가장 잘 고등 수학을 시작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 처음 고등을 배울 때는 중등과 고등에 대한 연계성을 잘 잡는 물론 저희가 고등을 열심히 배우고 가도 나중에 이제 실제 고등부 가면 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잊어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근데 이 그 밑바탕이 없으면 있고 말고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그 노하우나 뭐나 실질적으로는 고등 심화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는 그것만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만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죠? 필살기만 배워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해야죠. 그래서 이건 중고등 연계성이 잘 되어 있는 선생님, 전체적인 그런 걸 선생님한테 배워야 한다라는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네, 되게 잘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선생님이신 거죠, 저희 다. 네, 판단을 잘 해주시고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예.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정말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께 저는 제 기억에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도 수학 상을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만 배워서 많이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막 도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사실 많이 그랬었는데 보통 그렇게 친절하게 그걸 단계를 잘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넘어갈까요? 네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과 정성을 쏟는 선생님인가? 사실 저는 위에 있는 거 다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줄에서 상당수를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 조금 아이들의 난이도가 결국 조금 안 맞더라도 물론 과제 시간은 필요하고 그런 건 필요하지만 조금 뭐 필기가 좀 덜 되더라도 선생님이 뭐 수업을 그렇게 조금 덜 잘 가르쳐 주더라도 심지어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관심과 정성이 꽤나 있는 선생님이면 그래도 아이가 그래도 상당수는 바른 길로 간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걸 너무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성만 있는 선생님한테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주는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게끔 고민하고 뭐하고 학부모와 공유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들의 애를 쓰는 건가? 네, 그런 부분들. 뭐 혹시 에피소드 있습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쏟아서 좀 변화나 제가 뭐 아무거나 하나 던지자면 저는 요즘 대치동은 이제 뭐 어디 지역도 그렇겠지만 드림렌즈 끼고 자는 애들이 많아요 밤에. 그리고 학원에 저녁에 오면 그 다음 저녁 때쯤 되면은
드림 렌즈 깜빡하고 안 끼고 잤다든가 아니면 이 꼈던 게 다 풀려서 되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좀 점검해서 앞으로 앉게끔도 하고 어머니한테 현재 유로에서 글씨를 잘 못 보는 편이다. 다음번에 와서 좀 꼭 일찍 와서 앞에 앉아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혹시 안과 가서 상의해서 좀 안경을 좀 챙겨올 수 있다든가 저녁 때 이제 저녁 때는 요걸 써서라도 조금 더 그래도 적어도 칠판은 봐야 되잖아요. 그걸 잘 못하는 학생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어머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드림 렌즈나 그런 안경 그런 것들도 어머니 잘 챙기셔야 되고 가끔 사춘기 가까우면 일부러 안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챙겨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했던 에피소드 정성 좀 관심이고 정성이고 그런 걸로도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는 건데 혹시 뭐 참 되게 너무 많아서 예, 되게 많은 사실 뭐 추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뭐 그런 일들이 싹 스쳐가면서 어떤 상황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순간적으로 고민은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강사잖아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교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지금 지식을 전달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는 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어른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참 기억에 남는 내가 이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워서 이렇게까지 됐구나, 성장했구나라는 기억을 물론 아이들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사람에게 수학을 배워서 참 다행이었다. 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게 제가 수업을 하는 철학이에요. 네, 제 수업 시간에. 네, 그래서 뭐 에피소드보다는 그 정도. 이게 뭐 하나하나 얘기 그걸로만 한번 나중에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쏟았던 정성 나에게 제목을 바꿔 나에게 은혜를 받았던 학생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딱 네. 꿈으로 이제 제가 네. 어떤 로망이 있냐면 네. 제자들끼리 결혼을 하는 결혼식에 네. 약간 주례는 좀 마음 아프니까 네, 그 정도. 주례 하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네. 혹시 뭐 선생님 생각나시는 뭐 꼭 사례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약간 어떤 교육 방침이나 그런 얘기 해보셔도 되고. 근데 저도 진철 쌤하고 비슷한 게 일단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많습니다. 많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바르게 그 가치관이 좀 올바르게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 교육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먼저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도 그런 식으로 좀 더 관심을 쏟는 그런 편이죠.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 장인이 한 얘기가 계속 떠오릅니다. 옛말이겠죠. 사람 하나 키우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어른 2명이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저도 이제 가끔 제가 좀 에너지를 과하게 해서 어떤 아이들한테 변화를 주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할 때는 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이 저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지. 나도 저 아이의 인생에 이런 영향을 줘야지. 보통은 지금 요즘 세상에 그게 없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게 거의 없다. 그냥 각자 자기 것만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것만 해주고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오반 것처럼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선생님이 수학이나 가르치면 되지 뭐 뭐 했다고 우리 아이한테 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공부나 가르치세요. 뭐 이런 드라마. 근데 뭐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가끔 뭐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뭐 근데 이제 그래도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바른 길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런 걸 좀 바꿔주려고 하고 아이들 뭐 욕하고 막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욕 같은 거 막 자꾸 친구들 사이에서 배워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못하게끔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요즘 아이들 다 느낄 겁니다. 워낙 이제 성숙해서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는지
분명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도 우리를 되게 아끼시는구나. 그렇군요. 예. 이 선생님은 짜증만 내는구나. 막 이렇게 다르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좀 약간 아이들도 많이 느낄 거고. 네. 넘어갈까요? 너무 무거워 네. 이거. 너무 무거워 주제가. 다 했나? 뭐 이것도 중요하죠. 얘기해 주시죠. 네, 특강 후에 수업이 이어질 수 있나요?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들한테는 이걸 통해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호흡도 정말 잘 맞고 한다면 뭐 그 선생님 수업을 계속 이어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 부분도 네네, 후에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있는 페이지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들 혹시 지금 이제 문득 궁금하다라는 거 생각나시면 그냥 써주세요. 저희가 정리해서 필요한 시기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거 소개해 주시죠. 지금 들어온 질문이 좀 비슷한 게 있어서요. 수상을 나가시는 분들이 중3-1 심화를 한 다음에 수상을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뭐 병에 중3-1을 심화를 하면서 복습, 뭐 응용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수상을 나가도 될런지 뭐 마치고 나가야 되는지 같이 병행해도 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A급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네. A급 A 스텝 문제 수준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수상을 가야 되는지 네,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좀 쪼개서 가볼까요? A급 우리 거꾸로 A급 3-1 해보면 어때요? 개인적인 생각은 3학년 1학기 그 A급에 있는 스텝 A 문제는 고등 수학의 연습 문제보다도 난이도가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A 스텝에 있는 문제들을 하고 난 뒤에 수학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중등 심화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다음 단계를 공부하기 위한 학습에 도움이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고등 수학 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등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너희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거야라는 걸 학습하는 데는 그 중등 심화 과정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3학년 1학기 심화까지 마무리한 후에 수상을 들어가야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일품이나 A급에 있는 스텝 B 정도의 상당수 문제들 중에는 아이들이 고등 수학을 뭐 실수나 이런 단원들을 배울 때 그 단원에서 풀게 되는 예제 유제라든지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3-1 심화로 한번 어려운 교재를 공부를 해봤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등수학 상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개념 학습이 좀 꼼꼼하게 이루어졌다면 고등수학 상 공부하는데 개념 받아들이고 정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A스텝은 권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A급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친구고 그 정도까지 했다면 뭐 당연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좋긴 좋은데 제가 일단은 A급에 대한 얘기부터 마무리 짓고 커리를 좀 얘기하자면 A급 수학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범위는 중등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나치게 좀 심한 문제를 넣고 싶으니까 그 심한 문제 수준이 아닌 무언가를 섞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 이유 어떻게 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까요? 첫 번째, 글자 양을 많게 한다. 올라갑니다. 두 번째, 분수 계산이나 계산이 복잡하게 한다. 똑같은 문제인데 계산이 복잡하면 아이들은 충분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새끼 문제를 많게 한다. 뭐 그것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무언가 어려운 걸 섞어야 돼요. 이제 그럼 약간의 경시 기반이거나 중등의 기하를 막 너무 섞거나 또는 사실상 고등 개념인데 끌어내려갖고 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럼 A급 수학에 있는 그 A 스텝 특히 대수는 기본적으로 대수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대수가 그러니까 기하는 끝이 경시 쪽인 건데 대수의 끝은 경시도 조금 있지만 상당수는 그냥 고등인 거거든요. 고등의 수준에 있는 거나 아니면 중등에 있는 거 억지로 막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 걸 배우면 그냥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을 억지로 중등 안에서 돌고 돌아서 억지로 막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꽤 있어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갔다 하면은 당연히 좋긴 하지만 경험해야지 고등 갈 수 있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상당수 아이들은 그걸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경험하지 않고 가는 게 낫긴 한데 물론 괜찮은 친구들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걸 충분히 자기 손으로도 상당수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경험해도 좋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3다실 기본 심화할 때 고등이랑 병행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쪽에 있는 게 충분히 잘 돼야지 뒤에 있는 걸 시작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번 봤으니까 두 번째에서 이렇게 병행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나 이거 뭐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정리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3, 3자실까지 심화까지는 충분히 잘 하고서 하는 게 이제 권하지 않는다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하지는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3학년 거를 할 때는 3학년 과정 안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뭔가를 진행해야 되고 고등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쓰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게 순간순간 모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또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심화 한번 정리하고 수학상 시작하는 게. 네. 요거 질문 갈까요? 5번. 네, 보통 수상화를 뭐 말씀을 하세요. 3번을 돌려야 된다, 아니면 5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번 정도 복습을 하는 게 바람직할지 질문을 주셨어요. 자, 1부터 10까지 우리 동시에 아무 숫자 각자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몇 번 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뭐 그냥 근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거든요. 난 이렇게 정도까지 하는 애도 봤다. 일단은 아무 숫자는 얘기하고 그 숫자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한 번씩 덧대볼까요? 숫자를 일단 얘기해야 되나? 그 숫자가 꼭 정답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냐면 저는 제 미련. 전 7을 얘기할 겁니다. 7. 그 다음에 왜 7을 얘기했는지 해석은 좀 이따 할 거고. 네. 두 분 동시에 하나, 둘, 셋. 뭐야, 왜 안 해? 셋이나 했는데. 여기 5, 여기는. 저는 무한대를 얘기할게요. 무한대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대가 제일 좋긴 전 무한 하죠. 플러스 7. 네. 해석을 해주시죠 일단. 뭐 얘기 꺼낸 순서대로. 제가 뭐냐면 이 7은 전 이거 조사하고 싶더라고요. 설문조사로 몇 번 봤니? 근데 그 몇 번에서 일단 뭐 연산 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봤으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은 한 기본 정석만 그러니까 기본 정석에서 한 3바퀴 구르고 있다가 아니 기본 정석을 3바퀴 구르는 경우보다 이게 제일 많아요. 기본 한 번 보는 동안에 못 알아듣고 실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계속 못 알아들은 다음에 기본 정석 심화나 문풀을 계속 무한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그대로 이제 거의 고등학생 될 때까지 그걸 계속해요. 그렇게 해서 뭐 전 7번이 뭐 실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석의 형태가 아니라 이것저것 돌면서 그 아이가 문제집을 전체적으로 사이클 동계. 근데 그 와중에 상당수는 자기 손으로 안 풀린 경우지만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예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번도 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5번? 네, 저는 5번 얘기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정석을 저는 아까 그 교재 얘기할 때도 생각을 했는데 정석을 쓰고 실력 정석이나 기본 정석을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실력을 해 라는 보여주기식 아니면은 내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 전부 다 실력을 해. 그래서 실력을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실력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실력을 한다라는 게 그냥 내가 지금 실력을 갖고 있어서 풀어 조금이라도 풀어 요런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수학을 한번 봤다 수상을 봤다 뭐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놀랍게도 반 이상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 정석 하나를 보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그 연습 문제라도 몇 번을 풀었으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번 풀고 안 됐을 때 다시 풀고 요렇게 반복을 해서 자기가 그 어떤 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었던 게 5번이었었던 것 같아서 그 중학교 건너가고 고등학교 건너가서 본인이 직면했을 때 그랬을 때를 생각해서 저는 5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무한이라고 얘기하셨더니 좀 무한하시죠?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죠? 너무하죠. 너무한데 너무한 네, 무한대는 좀 너무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이제 어린 친구들이 수상을 공부하는 아니에요. 거랑 무한 반복으로 저는 그게 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이 좋다는 아이들이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고1이에요. 예비고1. 예비고1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그 성적이 그런 말이 있어요. 3학년 너희가 나중에 보게 되는 수능 등급을 결정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첫 시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예비고1 아이들에게는 일단 수상 중간고사 범위를 겨울방학 동안 무조건 팔아. 선행보다는. 그래야 그 성적이 너희의 고등 성적을 결정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수업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대답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무한대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건데 진짜 저는 고등 가서에 대한 얘기 부분은 조금 근데 당연히 이제 그 학생들이 열심히 했었어도 이런 겁니다. 초등 때 지금 중등이랑 그런 거 열심히 선행했다 하더라도 중학교 만약에 뭐 2학년 때 학교 시험 때 문제집 안 풀까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등은 이렇게 범위가 좁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해도 되는데 고등은 범위도 엄청 많기 때문에 범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전에 또 배웠기도 했겠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감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능 형태까지 갔다 하더라도 수능 형태가 뭐 수학 상한 기반으로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응용되는 개념들이 계속 이제 사실 거기다가 얹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학상을 잘하면 그 약간 큰 뭐 케이크 만들듯이 거기에다 위에 이제 재료 얹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가물가물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감추고 그런 공부들은 반복은 많이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고등 수학을 이제 꽤나 그 이상을 수학상을 넘어서서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그래도 꽤나 이제 여러 가지들에 대한 감이 다 살고 이제 꽤 제게 많이 됐어요. 물론 그건 다시 잊혀질 수도 있지만 많이 안 쓰게 되면 그 정도까지 되는데 몇 번 정도 봐야 하느냐? 최소로 갑시다. 최소. 눈치킴. 이 순서대로 가면 가장 큰 거 부를 수 있는 최소. 네. 전 4번 말씀드리죠. 4번? 4번. 제가 마지막에 해야지. 왜요? 아까는 제가 먼저 했으니까. 최소면은 저는 3번, 최소 3번. 네, 저도 뭐 2번, 3번인 것 같아요. 최소. 한 번으로 절대 결론 날 수는 없다. 한 번은 될 수는 없고 진짜 최소가 2번. 한 번 보고 한 번 보면서 됐다 정도인데 저는 뭐 3번 정도가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냐면 한 번 보면서 약간 문풀 같은 것 좀 병행한다든가 해서 3번 정도가 각각 답일 거라고 보고 저 이 얘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이님께서 보낸 거. 지금 질문을 하신 건데 정석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여러 비슷한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더 효율적인지 저는 아이에 따라나 목표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석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풀어서 본인 걸로 만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랑 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저도 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그 유형을 익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유형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집 뭐 숫자를 바꿔서 아니면은 뭐 시험에서 나왔을 때도 오케이가 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요즘 친구들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이나 그걸 파악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냥
내가 묻는 게 아니죠. 학생이 봤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 자체를 그냥 외워. 그냥 한 4-5번 풀었더니 문제도 다 읽을 수 있고 식도 그냥 알아서 쫙쫙쫙쫙 쓰고 그런 친구들은 여러 문제집을 조금 비슷한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문제를 하나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었더니 이 유형 자체를 내가 좀 파악을 하고 다른 걸 더 응용을 해서 그런 거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정석 한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렇게 갈게요. 저도 뭐 같은 얘기지만 참 없는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든 학습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정석을 했어요. 그 다음번에 다시 기본 정석을 하는 것은 마치 어제 뭔가 뭐라고 할까요? 어제 뭐 퐁퐁을 주문했는데 오늘 퐁퐁을 또 주문한 거야. 왜 똑같은 걸 또 시켰어? 막 이런 느낌이야. 짜장면을 시켰는데 방금 짜장면을 또 시킨 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쉬운 멘탈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어제 집에 택배를 시켰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해서 잘못 왔는데 그게 그게 퐁퐁인가요? 어제 저녁에 시켜야 될 것 중에 퐁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베이킹 소다로 뭐 이렇게 설거지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기름때가 잘 안 벗겨져가지고 그래도 계면 활성제가 좀 많이 들어간 거가 설거지하는 맛이 나요.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게 베이킹 소다로 하면 당연한 거 되는데 아닌가요? 이게 기름이 잘 안 가죠. 네. 어찌됐건 어찌됐건 어제 뭐 시켰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잘못 주문했다라는 그거 자체에서 오는 약간 그 멘탈이 깨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도 근데 이제 실제 아이들 학습을 하고서 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돌려야지라는 게 어머니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그 앞에 전체 과정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쉬운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가장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가장 망하는 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정석하는 동안에 조금 헤맸는데 실력이 오르긴 올랐는데 실력 정석으로 넘어갈 때 실력 정석의 난이도는 훨씬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아이의 아직 실력은 덜 올라갔어. 그럼 이 과정 동안에 이거 거의 뭐 최소 몇 개월 되잖아요. 이 두 번 과정 거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아주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우 오랫동안 자기 손으로 안 풀리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진짜 힘들게 되는 경우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약간 좀비처럼 되는 경우들. 진짜 이렇게 학습 좀비처럼 그냥 이렇게 약간 맛이 갔어요. 다 털려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같은 게 좀 반복이 저는 좀 좋다라고. 우리 저 이거 30분 얘기하고 커리 얘기하기로 했는데 저 아직 대답 안 해가지고. 이것만 1시간 지나고 있어요. 저 같은 생각입니다. 네, 비슷한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것보다 반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조금 그거는 이제 후반에는- 실전 네. 갔을 때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까지 기본 정석 풀고 센 연습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전에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자주 썼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집을 예를 들어 샀어요. 센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센. 그럼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센에 있는 문제집에다가 풀지 않고요. 그 답을 다른 곳에 풀이 노트에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써서 아이가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제는 그 센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작 자기 학년에 됐을 때 그 센 문제를 풀 때는 자기가 한 번이라도 틀렸던 것들이 거기 표시돼 있으니까 그 교재로 다시 한번 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번의 최소 횟수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 정석 2번 보고요. 그 다음에 풀이를 요하는 유형 문제집을 반복해서 2번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교재를 2번씩 본다는 게 제 기준에서 4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이다. 네. 감사하네요. 드립 치려다가